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열 코치입니다. 오늘은 약속해드린 대로 여러분들께 지난 그 런던 마라톤 해설에 이어서 조금 더 훨씬 더 재밌을 수밖에 없는 트랙 경기 1000m 세계선수권 대회 결승전을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선수. 오늘 이 대회는 작년 22년 9월 달에 열린 대회고요. 대회 장소가 미국의 오리건주의 유진이라는 시입니다. 유진. 유진이라는 이름 뭐 드라마에도 나왔었지만 이 굉장히 그 1860년대인가요? 그때 이제 시로 승격된 도시인데 인구가 17만밖에 안 돼요. 17만밖에 안 되는데 이런 세계적인 육상 이벤트를 이제 개최할 수 있다는 거는 이 도시가 이제 육상과 그러니까 육상의 진심인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가보진 않았고요. 여러 가지 뭐 육상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유진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감이 있어요. 저는 유진 이 도시에 대해서 특히 오리건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초창기부터 미국이 이제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그냥 이 도시 전체가 육상을 안 하면 이사갈 정도로 육상에 아주 적합한 날씨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유명한 육상 스타들, 특히 이제 중장거리에 굉장히 진심인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관중석도 그냥 정말로 이 육상이 너무 좋아서 그냥 환장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조건 하에서 선수들이 달리면 자기의 최고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겠죠. 그 유진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인물이 이제 스티브 프리폰테인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 그 육상이나 마라톤을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시다가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이렇게 백인인데 가슴에 오레곤 써 있고 코스염 기른 그 육상 선수 과거 그러니까 70년대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은 그 스티브 프리폰테인이라 그래서 당시에 그 이른 나이에 이제 사망을 합니다. 24살인가 그때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데 그때까지 1500m부터 1000m에 이르는 모든 거리의 중장거리 미국 기록을 다 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70년대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록과 많이 차이가 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뭐 1마일, 당시에도 지금도 1마일을 4분 안에 달리면 굉장히 빠른 선수라고 치는데 그때 스티브가 1마일을 3분 53초에 달렸습니다. 굉장히 빠른 기록이죠. 그리고 당시 1000m 기록이 27분이에요. 27분 43초인가? 그리고 이제 5000m도 13분 07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록 그대로 갖다 놔도 세계 선수권 대회 B 파이널이나 A 파이널에는 충분히 가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던 천재적인 선수였는데 뭐 핀란드의 파보 누르미나 뭐 자투팩 같은 그런 급에 속하는 선수인데 너무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더 나은 그런 선수 생활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게 안타까운 그런 선수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오레곤주. 그래서 오레곤주의 유진이라는 이 육상의 환장한 도시.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유진 그러면 그냥 미국 육상의 도시예요. 육상의 도시에 그 사람들도 육상을 좋아하고 날씨도 육상이 너무 특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탄생한 세계적인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선수들 유니폼에도 새겨져 있는 나이키 본산이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너무너무 이제 육상하고 뗄 수가 없는 그런 도시. 여기서 세계선수권 대회 육상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 내노라는 선수들이 다 모인 육상 1000m 결승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진지하게 몰입해서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보통 육상 중계를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중파에서 육상 중계를 하면은 지금 이제 각 선수들 소개를 막 하고 기록 얘기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러고 싶지만 저도 육상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중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한 명 한 명 선수 소개하다가 보면 이 흐름을 놓치거든. 그냥 중요한 선수들,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으면 그것만 잠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화면은 뭐냐면은 이제 왼쪽 아래 보시면 이제 넘어지는 선수가, 저 케냐 선수가 넘어지는데 이 중장거리에서 제일 그 변수가 적어요. 뒤에 이제 그 스페인 선수가 마요 선수인데 마요 선수가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저렇게 다리가 걸려. 저거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여기는 그래도 유럽 선수와 미국 선수와 이제 케냐, 아프리카 선수들이 많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일본 선수 3명이 있지만 이제 상하지의 길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수들도 자기들끼리만 많이 시합을 하다가
또 유럽 선수들도 또 자기들끼리만 시합을 하다가 저렇게 이제 팔다리 길이가 확연히 다른 나라의 선수들과 같이 시합을 하면 그 감이라는 게 이제 거리감, 그게 살짝 착오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 내가 우리나라에서 딴 선수들이랑 시합을 할 때 요 정도 거리에서 내가 비껴 나가면 그냥 비껴 나갔는데 얘는 아프리카 선수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 다리 길이보다 하지가 더 긴 거야. 그래서 살짝 걸린 거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주법도 약간 다리를 벌려서 좌우로 팔짝팔짝 뛰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또 가지런히 일자로 달리는 선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잘 비껴나가야 되는데, 이게 세계선수권 대회 1000m 결승이지 않습니까? 그런 여유가 없어요. 정말로 이 선수들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는 얼굴이 평온하고 편하게 뛰는 것 같지만 저 선수들도 또 걸렸네요. 그렇죠? 저런 게 자꾸 있단 말이죠. 아프리카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을 앞에 두고 걸리는 경우는 없는데, 다른 선수들이 아프리카 선수를 앞에 두고 이제 뒤에서 움직이다 보면 저렇게 다른 아프리카계 선수들을 건드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굉장히 좀 불안하죠. 그래서 아프리카 선수들도 이런 국제대회 경험이 좀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자국 선수한테 그런 팁을 좀 알려주고 자기도 굉장히 경계하면서 이제 앞 선수와 거리를 두고 경기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특징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육상을 보시면 쟤는 저래서 저랬구나 이런 거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케냐의 지금 은부르 선수도 옆에 왼쪽에 밖으로 나와 있는데 또 걸리죠. 그렇죠. 은부르 선수 지금 여기서 우승 후보인데, 은부르 선수가 2000년생이니까 인제 23살이에요. 인제 23살인데 세계선수권대 육상 1000m 결승에 올라갔단 말이죠. 이제 초반이긴 하지만 이 1000m 경기라는 거는 그냥 쳐다만 봐도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가는데 이 해설을 하다 보면 정말 눈 깜짝할 새 없이 지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한 27분, 8분 걸리는 경기니까 너무 지루하지 않냐 하시는데, 지금 트랙 주변에 관중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 사람들은 그냥 그 지루한 경기를 시간 때우려고 와서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1000m가 어떤 경기인지 알고 보기 때문에 눈을 뗄 수가 없이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주변에 다른 이제 국제 대회 같은 경우는 트랙 경기를 하면 그 안에서 필드 경기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세계 선수권 대회고 1000m 결승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경기가 중단된 채로 지금 1000m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전국체전이나 실업단 육상 선수권 대회나 뭐 아시안 게임이나 뭐 다른 그다음에 골든리그, 그런 모든 다이아몬드 리그 이런 육상 대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종목을 같이 치르는 경우를 그게 이제 보편적이에요. 서로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세계 선수권 대회고 1000m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종목이에요. 이 1000m라는 건 정말로 뛰고 나면은 막 살이 쫙쫙 빠지는 건 물론이고, 저 1000m 달리는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가 작전한 대로 다른 상대방의 선수들도 계속 감시를 하면서 달려야 되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다른 종목과 같이 이제 병행을 하다가 실수라도 하면 이제 큰일이니까, 그래서 그걸 미연히 방지하고자 지금 1000m만 열리고 있다는 점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맨 앞에 선두 나간 선수가 스페인의 마요예요. 이 마요 선수는 그 스페인 선수로서는 좀 드물게 장거리 굉장히 강한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결승전에도 지금 저 선수 혼자 들어가 있죠. 유럽 쪽에서는 지금 영국 선수 있고 스페인 있고, 그 다음에 또 모로코 있나요? 모로코도 이제 굉장히 중장거리 강국인데 들어가 있고, 아프리카 쪽에서는 케냐, 우간다, 뭐 에티오피아 단골이죠. 선수가 들어가 있고, 지금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영국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미국 선수 지금 2위로 달리고 있는 이 피셔 선수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미국은 중장거리 굉장히 강했고 5000m, 1500m, 그 다음에 마일 경기 3000m 요게 강한데 1000m에서는 그렇게 큰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지금 맥코티 선수나 동료죠, 같은 유진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요게 이 두 번째 달리고 있는 이 피셔 선수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폼이 좋아요. 이 선수가 지금 97년생인데 지금 이 결승전에 참가한 선수 중에서는 그래도 좀 나이가 있는 편입니다. 지금 96, 97년, 2000년생 이렇게 있거든요. 2004년생도 있었던가? 그런데 이렇게 껴 있습니다. 지금 일본 선수들도 지금 보통은 만약에 선두 그룹이 속도를
이게 지금 세계선수권 대회나 올림픽 같은 타이틀이 중요한 대회는 페이스를 많이 안 올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의 경기에서는 상금이 많이 걸린 기록에 상금이 많이 걸린 뭐 월드컵 경기나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리그 이런 데서는 선수들이 페이스를 처음부터 올리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록이 좀 처지는 선수들은 초반 5바퀴, 그러니까 2km가 지나면서부터 막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1등부터 후미까지 지금 거의 차이가 없이 같이 달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일본 선수 3명이 같이 합류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저 일본 선수 3명도 기록이 28분 초반, 27분 후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최고 기록도 지금 28분 23초, 조금 느리긴 하지만 28분 23초 요 부분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선수가 한 두세 명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세계선수권대 육상을 보면서도 우리 한국 선수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직 없지는 않다는 거.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체전이나 실업단 육상대회가 너무 그 순위 싸움만 치중하다 보니까 선수들도 자기가 자기 기록을 계속 깨고는 싶은데 그런 조건이 안 갖춰지는 거예요. 시합을 나가면 다들 눈치 보고 순위 싸움만 하니까, 내가 기록을 세우겠다 그러고 혼자서 막 빨리 달리다 보면 다른 선수들이 나를 이용해서 그걸 기록을 당기고 자기를 또 나중에는 앞질러 가기 때문에 남 좋은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능력을 개발할 여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육상은.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 제가 또 언급했던 그 신발 문제도 있고, 그것도 지금 육상협회에서 거의 손 놓고 있어요. 그 문제는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지금 세계 육상선수권대 작년에 열린 대회지만 너무너무 재밌는 경기를 여러분들께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스페인 선수 마요가 지금 계속 앞에서 달리고 있고, 에티오피아 2명 있죠. 에티오피아 선수는 지금 바레가 선수가 있는데, 바레가 선수 최고 기록이 26분 33초예요. 그게 44초, 26분 44초. 일단 27분 안에 들어가는 시즌 기록을 냈다는 거는 아무 때나 어느 경기에서 우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 컨디션이라는 거. 같은 에티오피아이기 때문에 같이 참가한 저 에티오피아 선수들도 대부분 다 그 정도 기록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27분 44초, 26분 40초. 자꾸 26분대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저도 트랙 경기는 잘 중계를 안 하고 20km, 1000m를 26분대에 달린다는 게 저는 해설을 하면서도 별로 실감이 되질 않아요. 어느 정도 속도냐면 저게 지금 시속 22km로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속 22km면 여러분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도 20km로 저렇게 30분 이상 달리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일반 복장으로 타는 거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지만 20km라는 게 자전거로 타도 그렇게 빠른 속도입니다. 근데 사람이 달리기로 20km, 거기다가 22km 막 넘는 속도로 저렇게 꾸준히 달린다? 저건 정말로 인간 한계를 시험하는 그런 이제 비인간계 선수들이 지금 몰려있다. 그런 장면들은 지금 현장에서 보기 위해서 저 많은 관중들이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도 그러니까 뭔가를 알아야 경기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달리기를 조금이라도 하고, 달리기 선수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좀 갖고 있다면 이런 육상대회가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재미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가지를 않고, 관중으로서 이제 가지를 않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본인들이 저런 걸 다 느낌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다 체험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달리기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밌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앞에 달리고 있는 키사 선수는 좀 나이가 좀 있는데, 지금 오늘은 저기 우승 후보죠. 체토게이 선수를 좀 도와주려고 참가한 면이 크고, 도와주려고 참가했는데 이제 결승까지 왔어요. 체토게이는 이제 키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67에 지금 52kg인가요? 그 정도 나왔는데 167에 52kg. 마라톤을 하면 오히려 더 좋을 만한 키인데 다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그 키로 안 보이죠. 훨씬 더 커 보이고. 그 체토게이 선수는 지금 이제 1년 이 육상 세계 선수권 대회가 그 코로나 때문에 1년 뒤에 열리기 때문에 지금 2022년에 열리는 건데, 원래대로 했으면 더 쉽게 우승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초반에 뭐 올림픽 금메달도 워낙 많이 따고 뭐 세계 기록도 뭐 부지기수로 만든 선수이기 때문에 그 당연히 우승 후보였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난 대회 금메달리스트가 또 대회에 참가한다 그러면 일단 모든 선수들의 경기 대상 1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트랙 경기에서는 저렇게 한쪽 방향으로 계속 안쪽 코스를 차지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몸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몇 바퀴, 뭐 지금 25바퀴를 도는 경기니까 그래도 한동안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달려야지 이게 안 됩니다. 그때 자기 페이스가 한 0. 몇 초 차이로 잠깐씩 변하고, 또 다른 선수들도 가만히 얌전히 달리면 되는데 계속 자리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약간 그 계속 눈치를 보면서 다른 선수들의 위치 이동을 계속 감시하면서 조심하면서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내가 우승 후보면은 그런 와중에 여러 선수들이 이 선수를 계속해서 견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챕터 게이가 눈물을 머금고 지금 원하지 않는 맨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계 대상 1호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경계 대상 1호인데 한 중반 쪽에 중간쯤에 들어가서 안쪽에 이제 갇혀버린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다른 선수들한테 너무너무 맛있는 먹잇감이 되어주는 골이에요. 들어간다는 거는 오케이. 그러니까 주변 선수들이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합니다. 오케이, 얘 가뒀어. 내가 1등 못하면 얘라도 1등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려는 뭐 조그만한 움직임을 보이면 내가 바로 커버를 할 거야. 이런 생각을 다 갖게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선수 주변에 있지 않은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경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달리다 보면 어느새 뭐 7,000m 가고 8,000m 가고 이런단 말이죠. 그걸 또 아니까 관중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그냥 이렇게 뺑뺑뺑뺑 도는 거를 그냥 선수들이 뛰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화면은 안 나오는데 저 관중들은 자기 스탑워치나 핸드폰으로 시간 재면서 매 바퀴 달리는 그 랩 타임을 잽니다. 그리고 선수마다 또 자기가 특별히 응원하는 선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선수들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매 바퀴 달릴 때마다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계속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육상을 잘 아는 관중일수록 이제 망원경이나 쌍안경을 들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저쪽 나보다 내가 있는 자리보다 멀리 있는 코너로 들어갈 때는 잘 안 보이니까 그걸 보려고 또 쌍안경이나 망원경으로 계속 지켜보는 관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육상 경기 중장거리를 볼 때는 그 망원경이 필수라는 거, 그게 있으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지금 보시면 이제 1레인과 2레인에 걸쳐가지고 선수들이 달리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눈여겨보시면 1레인으로만 달리는 선수도 없고 2레인으로만 달리는 선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2레인으로만 달리는 선수는 손해니까 어떻게 해서든 다음 코너에서는 1레인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약간 사이사이 공간이 비면은 그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또 거기서 잠깐 밀려서 2레인으로 나온 선수는 또 좀 달리다가 또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위치가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뀌는 와중에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다리가 걸리거나 아니면 다른 선수들의 다리를 걸게 되면 이 둘 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일단은 완주가 중요한 거고 1000m니까. 그리고 자기 최고 기록을 지금 83 또 잠깐 있었죠. 저렇게 너무 바짝바짝 붙어가니까 최대한 안쪽으로 붙어서 달리려고 하다 보니까 선수들끼리 몸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라톤 경기,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가 되기 위해서 중장거리 5000m, 1000m를 하는 게 왜 좋으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올라온 마라톤 선수들이 왜 많으냐, 그거는 이런 조건 때문에 그래. 트랙 경기를 오래 하다 보면 몸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싸움을 하면서도 내 자세가 틀어지지 않고 좋은 기록을 내려면은 팔치기라든가 내 달리는 다리 그 움직임이 아주 정갈해야 되거든요. 그 좀 폼이 안 좋고 좀 거친 자세로 달리면은 트랙 경기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선수들을 치거나 자기가 맞거나 해서 계속 걸리적거린단 말이죠. 팔치기를 하더라도 팔을 흔드는 과정에서도 옆으로 이렇게 주먹을 흔들거나 팔꿈치가 밖으로 나오면 대부분의 다른 선수한테 걸린단 말이에요. 움직임이 크거나 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다른 선수한테 방해가 되거나 자기 기록을 못 내니까 이 트랙 경기를 통해서 정갈한 자세를, 또 좌우 움직임이 없는 자세를 본의 아니게 익히게 된다는 거죠. 잘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자세를 갖추게 되면 이제 여러모로 유리하니까 이제 기록도 잘 나오는 거고 마라톤에 가서도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런던 마라톤에서 우승한 이제 킵텀 같은 선수는, 제가 트랙 1000m 기록이 좋지 않다 그랬는데 그 선수 마라톤 자세를 보셨잖아요. 좌우로 굉장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팔치기도 크고. 그러니까 그 자세로 1000m를 하니까 자기가 속도에 관계없이 다른 선수들하고 몸싸움에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이 또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 선수를 계속
앞지르고 그 선수를 앞에 두기 싫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정신 사납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뒤로 밀리다 보니까 자기 기록도 안 나오는 거고, 반면에 마라톤에 가서는 자기 원래 이제 타고난 그 스피드가 있었는데 지구력도 있고, 그걸 이제 10분 발휘해서 마라톤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기록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5000m에서 아무리 잘 뛴다고 해도 마라톤에 가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분명히 5000m와 1000m는 마라톤하고는 다른 경기예요. 여기 참가가 지금 선두로 나오고 있는 같은 우간다 키프리모 같은 선수는, 이 선수는 굉장히 어려. 2000년생인가요? 그런데 2000년생인데 뒤에 달리는 챕터게이 세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겸 세계선수권 챔피언인데, 그 선수보다 이 키프리모가 훨씬 더 유명해요. 어린 나이 15살 때부터 리오 올림픽에 이제 우간다 대표로 참가한 경력이 있고, 어릴 때부터 15살 때부터 그냥 모든 대회를 막 입상은 물론이고 뭐 1등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저 선수를 굉장히 눈여겨보는 여러 그 스카우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수를 굉장히 눈여겨봤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컸고, 우간다에서는 이 선수들도 이제 자기 나라에 이제 자부심이 있죠. 중장거리에는 에티오피아나 뭐 케냐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있다, 우간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간다가 아주 그 폼이 좋습니다. 경기력도 좋고 굉장히. 그래서 이제 키프리모하고 이제 챕터게이가 선두를 계속 이끄는 모양새인데, 이 챕터게이가 과연 마라톤으로 가면은 성공을 할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 런던 마라톤에서도 이제 마지막 은퇴 경기로 참가했던 영국의 모파라가 있잖아요. 이제 모파라 경인데, 올림픽 금메달을 뭐 몇 개 땄고 세계선수권대회도 몇 번 제패했고 5000m, 1000m 기록도 세우고 했지만, 마라톤으로 전향해서 하프 마라톤도 1시간 안에 뛰질 못해요. 59분 몇 초인가 한 번 뛴 적이고, 그 다음에는 대부분 1시간 떼고 1시간 1분 떼고, 풀코스에서는 2시간 5분이 최고 기록인데, 그런 것처럼 1000m를 아무리 잘 뛰어도 마라톤에 가서도 그렇게 성공하는 건 아니다. 모파라가 좀 증명을 해줬다고 할까요? 반면에 이제 케네시아 베켈레나 킵초게나 이런 선수들은 이제 성공을 했죠. 그거는 그 선수가 잘한 거지 반면에 종목 특성이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선수들 중에서 만약에 여기서 지금 제일 뒤에 달리고 있는 선수가 마라톤으로 전향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챕터게이가 마라톤으로 전향을 한다고 해도 꼭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키프리모 얘기를 하다 잠깐 키프리모가 지금 왜 유명하냐면, 어릴 때부터 한 거는 둘째치고 하프 마라톤 세계 최고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예요. 57분 31초 57분 31초 하프 마라톤을 57분 31초에 달렸습니다.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여기저기 여러 스폰서들이나 팀에서 이제 마라톤으로 이제 앞으로의 마라톤은 2시간 깨는 거는 뭐 키프리모가 될 것이다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킵텀이 나온 거고, 이 선수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23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말로 마라톤에서 어떤 2시간 안에 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선수 때문에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다. 이 유진, 이 동네 지금 눈으로 보셔도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저는 호주나 미국의 여러 동네 중에 너무너무 부러운 게 여름 내내 비가 안 내리는 거. 낮에. 호주도 비가 안 오진 않습니다. 굉장히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숲이 울창한 거고 생태계가 아주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건데, 낮에는 안 와요. 밤에 오지. 한여름에도 낮에는 비가 안 옵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비가 와요. 그러니까 잠도 잘 오고 컨디션 좋고 공기 맑고 숲이 울창하고, 그러니까 낮에는 비가 안 오니까 운동하기 좋고 사이클 타기 좋죠. 오레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중 이렇게 온화한 날씨,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운동하기 좋은 날씨인데다가 사람 자체가 이 오레곤주의 유진이라는 동네는 미국에서 육상도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경남 진주하고 자매결연이 되는데,
근데 진주하고 왜 자매결연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매결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오레곤이란 저도 꼭 한번 미국을 간다 그러면 뭐 갔던 동네도 있지만은 꼭 가보고 싶은 동네가 유진이에요. 그리고 LA 그 트랙 클럽에 있는 산타모니카 거기 가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유진에 가면 그 뭐 아프리카의 케냐의 그 동네에서 많이 훈련하는 그 선수들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중장거리를 훈련하는 아프리카 선수들도 많아요. 여기 달리기가 워낙 유명하고 좋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주 육상 중장거리 진심인 나라가 오레곤입니다. 마라톤 대회, 육상 대회가 수도 없이 열리고 클럽도 뭐 수도 없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도 굉장히 높겠죠. 그런 데서 지금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챕터계가 167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선수들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요 지금 보이고 있는 미국의 세 번째 선수 맥코티 선수인데 저 선수가 190인가 그래요. 190이 넘을 거예요. 키가 190인데 육상 트랙에서 보면 그렇게 다른 선수들보다 많이 안 커 보인단 말이죠. 희한하게. 맨 앞에 달리는 챕터가 167이고 그 뒤에 다니는 브라모나 브레반가요? 바레가 에티오피아 선수. 이 바레가도 참 유명한 선수인데 26분 44초입니다. 올해는 시즌 이제 그 3위 기록, 세계 3위 기록을 갖고 있지만 그 원래대로 하면 지금 챕터게이나 그 키프리모가 작정하고 자기 원래 달리던 페이스로 달리면은 지금 그룹이 한 벌써 2개나 3개로 쪼개졌어야 돼요. 저 선수들 페이스를 따라갈 선수가 몇 명 없거든요. 최고 기록이 26분대 가진 선수들이 몇 명 없어요. 다 27분 8분대지. 하지만 지금 일단 세계선수권 대회고 타이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록보다는 1, 2, 3등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선수들 앞에서 계속 저렇게 달리면서도 여유있게 달릴 수 있는 게 하지만 저 뒷선수들은 그렇게 좀 여유 있어 보이지는 않죠. 따라가는 선수들은 이것도 지금 자기들 베스트거든요. 이 맥코티 같은 선수는 지금 1500m, 5000m가 13분 6초가 최고 기록 선수예요. 미국 선수. 그 193인 선수가 5000m를 13분 06초에 달리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 피셔라든가 다른 그 피셔 뒤쪽으로 있는 선수들은 5000m 최고 기록이 13분을 못 넘어요. 지금 이 페이스가 딱 그 최고 기록 페이스거든요. 그래서 좀 올리죠 지금. 이제 몇 바퀴 안 남았습니다. 24분 벌써 얘기하는 와중에 24분이 지나갔어요. 지금 시속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2, 23, 시속 23으로 지금 트랙을 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시속이 1km가 딱 올라가니까 벌써 그룹이 쪼개지죠. 이 선수들은 애초부터 이 속도로 처음부터 달릴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여기 있는 선수들은 1그룹에 있는 선수들은 시속 22 후반 23으로 달릴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그래야 26분대를 찍으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타이틀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고 1등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하고 같이 달려줬죠. 지금 처지는 선수들은 아까까지가 지금 베스트였던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검승부인데 그 베스트보다 약간씩 빠른 선수들이 여기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27분 초반이나 26분 후반을 가지고 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여기 남아있는 거고 그나마 이제 거기서도 27분 안쪽에 26분 59초까지 갖고 있는 선수들이 이제 마지막 각축전을 벌일 마지막 그룹에 이제 들어갈 텐데 지금 한 바퀴 잡히는 선수도 있어요. 그죠? 일본 선수도 있고 우간다 선수도 있고 그러면 원래는 트랙 경기에서 이제 뒤에 선두 그룹이 오면 바깥쪽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지금 워낙 빠르고 또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비켜들 가죠. 저거는 뭐 고의적으로 방해를 하지 않는 한에서는 반칙도 아니고 페널티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한 바퀴 지나갈수록 한 바퀴에 1초를 당기는 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400m 이제 26분 지났으니까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2분 정도 남은 요 거리를 얼마나 버틸 것인가. 지금 챕터기에나 우간다 이제 키프리모는 아직까지도 여유가 있어요. 자기 본인들 최고 속도가 아니거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힘을 아끼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뭐 끝까지 갔다가 나중에 100m에서 쳐도 이길 선수가 없어요. 이 선수들은 지금 표정을 보시면은 아직도 좀 이렇게 무표정하죠. 그냥 담담하게 달리고 있고 반면에 이제 뒤에 따라오고 있는 흰색 선수 저 선수라든가 이제 미국 피셔도 지금 잘 달리고 있긴 하지만 표정이 그렇게 여유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속도 올리죠. 26.6
28. 와, 시속 지금 26분. 그럼 이제 한 바퀴 남은 거예요, 지금. 한 바퀴를 남았는데 이 속도로 달리면은 거의 50초 초반에 달리지 않을까. 400m를. 우리나라 400m 최고 기록이 46초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에 버금가는 속도로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피셔, 미국의 피셔. 여태까지 세계선수권 대회 1000m에서 미국 선수가 메달을 딴 적이 없어요. 피셔 최고 기록이 지금 올림픽 5위인데 이제 마지막 100m 남았습니다. 시속 27을 넘어갑니다. 27이면 12초예요. 100m를 12초 달리는 페이스로 지금 1000m 챕터게이가 지난 대회에서 2회 연속 세계선수권 챔피언에 오릅니다. 1km를 2분 25초에 달립니다, 여러분. 1km를 2분 25초에 어떻게 달릴 수가 있죠? 얼마나 훈련을 하고 어떻게 훈련을 하면 저렇게 달릴 수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분명히 재능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시합에서 그 순위를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기록을 당기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그건 선수들 책임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조깅이나 이제 장거리 마라톤 훈련하실 때 빨리 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힘을 빼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조금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면 힘을 빼야 심박수도 내려가고 점점 더 능률이 좋아지고 효율이 좋아지고 스피드가 올라간다는 점, 오래도록 빨리 달리려면 몸에서 힘을 빼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챕터게이가 2회 연속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하는 1000m 경기를 중계를 해드렸습니다.